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이죠. 70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바로 그 사건, 탐암 슈드 사건, 혹은 서머튼 해변의 남자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기묘한 사건 기록이랑 분석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그런 게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미션은 이 냉전 시대의 미제 사건의 핵심 단서들, 그리고 최근 DNA 분석으로 신원이 밝혀진 것까지, 근데 그러고도 여전히 남는 그 의문들, 이걸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렇죠. 1948년 호주 서머튼 해변에서 발견된 난자. 신분증도 없고 옷 라벨은 막 다 제거되어 있고. 네, 그리고 주머니엔 딱 탐암 슈드, 끝났다는 뜻의 쪽지 하나만 달랑 있었죠. 어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정말 발견 당시부터 이상했어요. 외상 같은 것만 전혀 없었고 아주 평온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신원을 알만한 건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이건 누군가 작정하고 이 사람의 존재를 지우려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데 또 이상한 건 그 숨겨진 주머니에서 페르시안 시집 누바이아트에서 찢어낸 탐암슈드 쪽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끝났다 또는 완성됐다 이런 뜻이라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원을 감추려던 사람이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바로 그 모순점. 그게 이 사건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신원을 완벽하게 감추려는 시도랑 이건 단서인가 싶게 의도적으로 남긴 듯한 그런 것. 이게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부검 결과는 더 혼란스러웠다고요? 네, 맞아요. 주요 장기에 그 울혈이 심하게 발견돼서 독극물 중독을 강하게 의심했거든요. 근데 정작 어떤 독극물도 검출이 안 된 거예요. 검출이 안 됐다. 네. 그래서 당시 기술로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미지의 독극물을 사용된 바 아니냐, 이런 가능성만 제기됐지 명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살 정황은 있는데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셈이죠. 거기에 더해서 나중에 발견된 그 루바이아트 시집 원본 뒤에는 해독이 아예 불가능한 암호문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그 5줄짜리 알 수 없는 알파벳 조합, WR, GROA, BABD 이런 시획이었는데 국방부 암호 전문가들까지 동원됐는데도 결국 못 풀었어요. 이야, 이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닐 거다, 첩보전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암호, 또 독살로 보이는 정황, 신원 은폐 시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건을 냉전시대 첩보활동이랑 연결짓게 만든 거예요. 당시 근처에 우메라 같은 무기 실험 기지가 있었다는 것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배경도 있었고 여기에 또 그 시집에서 나온 전화번호 주인 간호사 제시카 톰슨 이 사람의 등장은 미스터리를 정말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 간호사가 피해자 석고 데스마스크를 보고 엄청 놀랐다면서요? 네, 아주 큰 충격을 받은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누군지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평생 입을 다물었어요. 심지어 그 간호사 아들 로빈이라는 사람이랑 피해자랑 귀 모양 같은 좀 희귀한 유전 형질이 비슷하다. 이런 것 때문에 혹시 피해자가 로빈의 친아버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왔었죠.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혔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 터져 나왔습니다. 70년 넘게 흐른 2022년에 현대 DNA 기술 그리고 유전 계보학 덕분에 드디어 이 남자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네, 바로 멜버른 출신의 전기 기술자이자 계기 제작자였던 칼 찰스 웹 스파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평범한 기술자였습니다. 이 발견이 참 흥미로운 게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줬지만 동시에 왜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가 이 질문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점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평범한 기술자 칼 웹. DNA 분석 결과는 그 제시카 톰슨 아들과의 부자관계 가능성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그럼 대체 왜 평범한 기술자가 신원을 그렇게 철저히 숨기고 암호 같은 메모는 또 왜 남겼고 독살로 의심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제시카 톰슨은 또 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침묵했을까요? 그렇죠. 사건의 성격이 첩보 스릴러에서 개인의 어떤 비극으로 바뀐 것 같지만 핵심적인 그 왜라는 질문은 조금도 풀리지 않은 거죠. 네, 74년 만에 드러난 이름, 칼 웹. 하지만 그 이름 뒤에 가려진 진실은 여전히 정말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죽음의 이유, 탐암 슈드와 그 암호의 진짜 의미, 제시카 톰슨의 침묵, 이 모든 조각들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전히 정말 큰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어요. 그 자료들을 보면 사건 초기 핵심 증거였던 여행 가방 있잖아요. 그 내용물이랑 심지어 문제의 그 루바이아트 시집 원본, 그리고 일부 증인 진술서까지 수사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폐기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네. 증거들이 사라졌다고요?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칼 웹이 평범한 기술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중요한 증거들이 그냥 사라진 게 단순한 행정착오였을까요? 아니면 뭐 국제 첩보전 같은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그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좀 덮으려고 했던 건 아닐지. 와,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평범한 전기 기술자의 죽음 뒤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건 정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